가지 인생 테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두두의 장진영입니다. 여름 곤충 중에 물자라라는 게 있는데요. 암컷이 수컷의 등 위에 알을 낳기 때문에 수컷은 늘 알들을 등에 업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알지개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알들이 부화하기까지 보름여 동안 수컷은 알들에게 산소도 공급해주고 또 알이 마르지 않게 신경을 써준다고 합니다. 우리네 아버지만큼 강한 부성애가 느껴지는데요. 한평생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아버지. 그 너른 가슴 속에는 어떤 소원을 품고 있을까요? 3남매를 둔 구미 박정호 씨의 소원 이야기로 두두두 시작합니다. 아빠 여기 있었네? 빨리. 아빠 싫다. 들어와. 아빠 진짜 아빠. 아빠 대신 어린 딸이 커다란 빨래 바구니를 옮기고 집 뒤에선 아빠 대신 엄마가 비에 흘러내린 흙을 치우고 빗길을 낸다. 빗속에 더욱 또렷이 들리는 엄마의 괭이질 소리. 아빠는 그저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뿐이다. 어느새 비가 그쳤다. 하지만 아빠의 가슴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는 중이다. 행여나 어린 딸에게 들킬세라 남몰래 홀로 내리는 아빠의 눈물비. 그마저도 눈물샘이 말라버린 아빠의 눈에는 늘 마른 눈물이 흘러내린다. 우산 셋에 아이 셋. 빗속에서 새 남매가 반가운 친구를 만났다. 우산이 붙었다. 비가 오면 우산 나란히 쓰고 철 모르고 노는 새 남매와 걱정부터 앞서는 엄마 아빠. 좀 새건 많이 오면 좀 많이 새고 하는데 이제 지붕이 좀 문제가 많고 이제 내가 이제 함자이다 보니까 예전에 건강하고 할 때는 올라다니고 충분히 수리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지붕 자재도 너무 오래됐고 또 손으로 손 본다는 것도 나는 보기만 할 뿐이지 안타까움만 볼 뿐이지 그냥 제가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던 아빠. 섬유기계 공장에 근무하며 성실히 사업가를 꿈꾸던 그에게 5년 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다. 퇴근길에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만 것이다. 행복했던 가족들과 든든한 가정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병명은 이름만 들어도 덜컥 붙어나는 백혈병. 당시 아내의 뱃속에는 셋째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후 골수이식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건강하던 아빠는 그만 무너져 버렸다. 지금은 그래도 애기 아빠가 많이 저렇게 많이 약해져 있어서 언제 이런지 몰라도 많이 좀 변해가지고 지나간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 수술은 했지만 워낙 낡은 집안 환경 탓에 아빠의 병은 더욱 깊어졌다. 지금 이쪽을 모세포 이식 후에 유감스럽게도 몇 가지 이 합병증, 일종의 자가면역 반응 같은 현상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폐기능 감소가 좀 심각한 문제인데 초기 관리가 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현 상태에서는 이제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적고 현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미시 사곡동, 이 동네에서 가장 낡은 집. 유일하게 70년대 슬레이트 지붕이 유일한 이곳이 아픈 아빠와 세 남매 보금자리다. 워낙에 오래된 지붕인 터라 비만 왔다면 빗물이 뚝뚝. 그래서 내려앉고 갈라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집 뒤에는 아빠가 건강할 때 손수 만든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도 이젠 녹이 쓸고 그네도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집안 밖 곳곳이 아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애기들한테도 좀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아. 늘 미안하죠,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아프고부터는 아이들 앞에 늘 주인이라는 아빠. 그저 미안하고 미안할 뿐인데 낡은 화장실은 이런 아빠의 고충을 더해주고 가기 싫어하고 냄새 나서 싫고 무서워서 싫대요. 밑에서 막 손이 올라가갖고 무섭대요. 그래서 변을 저 밖에다 누구 어떨 때는 마당에 이러고 보니까 옆집이 개똥이 아니에요. 사람 똥 같아. 마당 여기 누져 있더라고. 분명히 사람 똥인데 개똥이 아니라. 그래서 말은 못하고 나중에 지가 놓았다고 그러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가기 싫어 그러면. 나름대로 의자도 놓고 통으로 가리기도 했지만 불편하기 짝이 없는 재래식 화장실. 사실 이런 환경은 아빠의 병에도 득이 될 리 없다. 아빠도 물론 환자이기 때문에 힘들고 불편한 점이 많았지. 하지만 애들이 훌쩍 커버리니까 어릴 때는 몰랐는데 커버리고 나니까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거야. 아빠도 담으로 또 요강을 갖다 놓고 부엌에다 요강을 갖다 놓고 쓰기도 하고 아침 되면 요강이 꽉 차버리니까 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 불편함을 나도 이루 말할 수 없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질 거야. 세 남매의 집에도 구준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뜨는 날이 오겠지? 같이 먹어, 같이 먹어야 맛있어. 가, 이러니까 살찌지. 엄마 병원 있을 때보다 살이 더 많이 쪘어. 그 왜 그러냐면은, 엄마가 항상 얘기했지. 폭식하는 거,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방학만 되면 숙제가 살 빼기 숙제요. 요즘 들어 첫째 지은이가 더 통통해졌다. 은근슬쩍 체중계를 내미는 둘째. 일어서. 아빠가 미친 거 아노? 아빠가 39밖에 안 나오잖아. 너 도대체 얼마야? 계산기 아니야, 이거. 계산기 아니야. 43점. 체중계라고 계산기가. 체중계. 계산기가 아니고. 아빠 몸무게가 39kg. 어느새 딸보다 더 가벼워졌다. 몸이 가벼워진 그만큼 아빠의 마음의 짐은 무거워만 가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꾸며주고 싶은 아빠의 소원은 더 간절해진다. 또 비가 온다. 무심한 빗방울이 낡은 지붕을 두드리자 어김없이 엄마가 살피러 나가는데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좀 가능한지 좀 예, 잘하겠습니다. 제작진의 주선으로 한 건축업체가 낡은 지붕과 화장실을 수리해주겠다고 나섰단다. 아빠의 몇 년 묵은 숙제가 곧 해결될 것 같다. 하루, 이틀, 사흘. 사흘 뒤면 보수공사가 시작된다는데. 그래서인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듣기 좋다. 아빠 저기 감시 끌고 자요? 네. 어떨 때는 아빠가 효자손이라고 해요.
아니,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소원이야. 아플 때부터 소원이었죠. 많아지면, 5년째인데, 5년, 4년 전부터는 소원이었죠. 그게 소원이 이제 4년 만에 이루어진다. 꿈 같고, 그런 생활을 이제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정말, 완전히 꿈속에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지붕을 고치고 또 화장실을 수리하고 이게 무슨 소원식이나 되나 싶겠지만 아픈 아빠에겐 비가 올 때마다 가슴 졸이던 아픈 부분이었고 꼭 다시 건강해져서 아이들에게 또 아내에게 해주고픈 것들이었다. 다음 날 공사 현장을 둘러보러 건축과 인테리어 관계자, 대구의 한 사회단체 회원들이 세 남매 집을 찾았다. 굵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구석구석 꼼꼼히 살피며 공사 초입기에 들어가는데 한편 인테리어 관계자들은 세 남매 공부방을 유심히 둘러본다. 어린아이들이 공부하기에 너무 낡고 탁한 방. 또래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으로 공부방을 예쁘게 꾸며줄 요량인데 집이 워낙 낡은 데다가 허술해서 벽이며 바닥이며 기초부터 다듬으려면 아마 공부방도 만만치 않은 공사가 될 것 같단다. 지금 와서 현장에 와보니까 손이 갈 때가 좀 많습니다. 들어보기 어려워, 저거는. 지금 기존에 있던 거랑 뭐 색도 안 될 것 같고, 칠이. 그죠? 칠이 안 되잖아. 보니까 여자애들 방이니까 특별하게 특별한 공간보다는 그 연령대에 맞게끔, 분위기에 맞게끔 이렇게 화사하게, 밝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공부방까지 꾸며준다는 말에 엄마는 더없이 기쁘다. 저처럼 좋다는 말, 그냥 좋다는 말만 하기는 너무 아깝고. 그렇죠. 애들 방하고 그렇게 신경 써주시는 급지막이 여기저기서. 너무, 진짜 고맙다. 너무 감사하네요. 이제 엄마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고 아빠의 마른 눈물도 그칠 것이다. 아침부터 시끌벅적 짐을 실은 트럭들이 들어선다. 그 뒤로 베테랑 공사팀이 따르고 부족한 일손을 돕겠다며 든든한 지원군, 대학생 봉사단들도 나섰다. 덩치 큰 자재들을 보아하니 공사의 규모가 꽤나 클 것 같은데 이건 뭡니까? 인슐레이션이라고. 아니, 이 집의 가장 골칫거리였던 지붕은 낡은 슬레이트 위로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컬러 강판이 덧대질 거란다. 뚝딱뚝딱 시끄러운 공사 소리가 커질수록 싱글벙글 부부의 웃음소리도 커지고 모두들 제 집 일처럼 열심히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우렁찬 망치 소리에 뭔 일인가 싶어 이웃들도 구경을 나오고 위에는 위에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모두들 일손이 바쁘다. 마음으로나마 한몫 거들고 싶은 아빠는 그저 흐뭇하게 바라본다. 학생. 예. 뭐, 어때요? 안 힘들어요? 아, 힘들지만 참 보람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점이? 여기서 이렇게 와갖고 저희가 도와준다는 자체가 되게 뿌듯하고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해요. 예. 차츰 지붕은 대목지지대가 하나둘 올려지고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돼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는 것 같다. 아저씨들 손놀림은 더욱 바빠지고 일 잘 돼갑니까? 네. 순조롭게 돼가요? 올라가 보니까 예? 집이 험해가 예를 묶였어. 아. 지붕이 자리를 잡을 무렵 굴착기까지 동원돼서 화장실 공사가 시작됐다. 장독대가 있던 자리에 깊게 정화조까지 묻고 깨끗한 양변기가 놓일 것이다.
그동안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가던 꼬마 숙녀들에게 아빠는 조금이나마 미안함을 덜 수 있게 됐다. 꿈만 같으죠. 뭐. 지금은 보고도 못하게 답답하죠. 그래도 참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예, 좋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다행히 뭐 비도 안 오고 뭐 덥지도 않고 좋은 날 주셔가지고 뭐 일하기도 편하고 그래도 날 잡은 것도 보긴 복 받는 날이네. 지붕에는 드디어 강판이 얹히고 아이들 공부방엔 거의 짐이 빠져나갔는데 무슨 일인지 방안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다. 이게 지금 벽지를 뜯어보니까 말린 상태에서는 몰라가지고 작업을 뜯어보니 이건 앞전에 작업을 하면서 이런 상태로서는 작업이 불가능하거든요. 아 이대로는? 예예. 그래서 이거를 다 철거를 하고 석고 합치를 목작업을 새로 해가지고 또 일이 커지는 거예요. 일은 좀 커지지요. 그래도 완벽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편 이 시각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삼촌 내서 알콩달콩 놀고 있고 화장실 공사는 별무리 없이 진행 중이다. 지붕에서도 순조롭게 강판이 올려지고 점점 파랗게 물들어간다. 좋은 사람들의 땀과 정성이 밴 튼튼한 지붕. 바로 길에 걸어 나오면 이 집이 이제 다 무너질 때까지 지붕은 안 무너져. 야, 마, 이것이 이놈은 자그마치 포항 개천에서 100년을 갖다가 보장한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100년을 살아봐야 하는 거고, 뭐, 밥을 7, 80년은 무난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좋은 일 하십니다. 세남매 공부방은 낡은 벽과 천정을 뜯어내고 나니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다. 이 공사도 꽤나 시간이 들 모양이다. 또 겨울이면 찬바람이 숭숭 들던 문과 창에는 알루미늄 창이 생겼다. 사람 다 오겠다. 예? 온 동네 사람 다 올 기라요. 왜요? 집을 이렇게 좋게 해놨는데 그래. 구경하러? 예. 아프다고 아무도 안 왔었는데 이제 막 동네 사람이 구경하러 많이 올 거라요. 공사가 예상보다 커져 난항을 겪었던 공부방 공사도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는데 다 몸을 아끼지 않고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들 덕분이다. 지금 머리가 뽀얀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다 먼지를 덮어쓴 것 같은데. 예. 아니, 드세요. 많이 들어 보이는데.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어느새 장독대 자리에는 네모난 틀이 세워지고 곧 화장실의 모습이 드러날 것 같다. 다들 참 조금이라도 빗물이 새어들까 꼼꼼히 일을 한다. 그리고 칙칙한 회색빛에서 파랗게 변해가는 지붕. 이제 빛을 염려 없이 든든하게 이 집을 덮어줄 우산이 될 것이다. 5 가족의 행복을 짓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과 정성을 쏟는 사람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이고 모여 세남매의 보금자리는 더욱 튼튼하게 꾸며진다. 꼬마 공주들이 좋아할 핑크빛 벽지. 두 공주님이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를 것이다. 세남매 집 일을 제 집 일처럼 기뻐하는 이웃들. 이 집에 그 아픈 환자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엄두도 못 내는데 그 방송국에서 해준다 하니 너무 고맙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고마워. 집 외벽도 희망을 담은 파스텔 빛으로 바뀌고
이 소식을 들은 동사무소에서도 가족의 새 보금자리를 위해 작은 정성을 보태왔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 해주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방에 맞게 새 옷장도 생기고 책상과 컴퓨터도 생겼다. 새 남매의 꿈과 희망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게 지역의 한 마음 깊은 분이 선물해 준 것이다. 달라진 아이들의 공부방 모습에 그 누구보다 기쁜 사람은 아빠. 그제야 안도의 미소를 띈다. 지붕과 공부방 공사는 끝났고 이제 화장실 막바지 작업만 남았는데 욕조가. 하얀 타일의 욕조까지 정말이지 욕실이 필요했는데 참 잘된 일이다. 재래식 화장실 쓰면서 애기 아빠가 저렇게 폐렴 이제 1급이 왔는데 호기과 제 말씀 방에 1급인데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때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더 힘들 때 이렇게 욕실이 있으니까 이제 바깥에 나갈 일도 없고 여기서 모욕도요. 나 도른이 집 아니면은 형님 집에 특히 형님 집에 1년에 한 몇 번 가보고 이렇게 모욕하러 가고 그랬었어요. 이틀 동안 꼬박 공사가 진행되고 공사 현장을 둘러보느라 아빠의 컨디션이 조금 나빠졌지만 그래도 꿈만 같은 오늘 7월 14일 정말이지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다. 아기자기하게 새하얀 레이스 커튼도 달리고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재주인을 기다리는 공부방. 과연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 우리 집이 무슨 색깔이었으면 좋겠어? 파랑. 파란색이 있으면 좋겠어? 검정색은? 싫어. 빨간 건? 싫어. 파란색이 있으면 좋겠어? 드디어 아이들 눈에 새 집이 들어온다. 우와. 우와. 우와, 예쁘다. 우와. 되게 느낄 수 있게. 되게 느낄 수 있야? 집 전체가 화사하게 밝아지고 지붕은 아이들이 원하는 파란빛으로 변했다. 그새 몰라보게 깨끗해지고 예뻐진 집. 우와, 예쁘다. 이쁘지? 깔끔하지? 좋지? 이제 화장실 가면 걱정 안 되지? 이제 밖에도 누지 마. 둘째 나은이가 가장 기쁜 새하얀 욕실. 매일 불편한 화장실 때문에 어린 마음을 졸였던 기억도 이제는 안녕이다. 마냥 신이 난 지은이와 나은이. 욕실에서 자리를 뜨지 않는다. 와, 진짜 나온다. 오, 저거 커, 이게. 나와. 너무 좋다. 왜 나온다. 오, 진짜. 오, 너무 좋고. 창문도 열 수 있고. 와, 이게.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말없이 돌아서는 사람들. 공사 내내 더위와 싸우느라 고생이 참 많았는데 넉넉지 않은 살림에 새참 한번 못 내드린 엄마는 죄송스럽기만 하다. 복돼지입니다, 복돼지. 원래 황금돼지라서 복돼지인데 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여튼 얼굴은 내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은 그 사람들 다 얼굴 알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다 하나하나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기회가 돼서 감사했고요. 좀 나름대로 보람을 좀 느껴서 다행입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도 하셨어요. 나중에 가세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마우십시오. 공사팀은 가고 이제 남은 건 세 남매 공부방 공개. 둘째 나은이가 제일 먼저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 이렇게 예쁜 방이 정말 우리 방인가? 나란히 사이좋게 놓인 책상, 방 안 가득 핑크빛 기운이 감돌고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벽지를 보면서도 어떤 자기 꿈을 이렇게 펼칠 수 있게끔 하나의 그냥 보탬이 좀 됐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세 남매가 편안하게 제 꿈을 키우고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포근한 둥지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아빠.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이 모습이 아빠가 그리던 그림이었고 바라던 소원의 시나리오였던 것이다. 여기는 우리 속옷하고 여기는 우리 옷장. 힘들어도 사절 안 하고 이렇게 좋으니까 또 희망이 생기지. 응? 그래. 나도 사랑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사랑과 진한 땀방울을 흘리면서 만든 새남매 아담한 둥지. 아픈 제 몸보다 아이들의 상처가 더 가슴 아팠던 아빠의 작은 소원이 만들어낸 곳이다. 이제 이곳에서 새남매는 꿈과 행복을 찾고 아빠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더 큰 소원을 가슴에 품는다. 이 모든 꿈들이 이제는 다 해결되고 우리 제일 나이도 이제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생각하니까 한없이 기쁘죠. 이걸 뭐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아야 복을 받으며 살 그런 존재 가치에 있던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큰 용기가 생깁니다. 열심히 살 거라고 재충전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